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웹사이트로부터 영화 리뷰 데이터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웹사이트에서 영화 섹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영화에 관련된 여러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메뉴 중에서 평점 리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관객들이 영화에 대해서 부여한 평점과 리뷰 글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검색 화면에서 영화를 하나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가운데서 옥자를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검색된 결과를 선택을 하면은 검색 화면에 옥자라는 영화 이름이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옥자와 관련된 관객들의 평점과 감상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옥자라는 영화 이름이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객이 부여한 평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객이 쓴 감상 글이, 리뷰 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리뷰 글을, 감상평을 작성한 사용자 아이디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감상평을 작성한 날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 페이지에 10개씩 감상평과 평점들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넘겨봐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페이지 동일한 구조로 10개씩 영화 옥자에 대한 감상평과 평점 정보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이트 URL을 보시면은 맨 끝에 페이지 번호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경우에는 맨 끝에 숫자 2가 들어가고요. 다시 1페이지로 이동을 해보시면은 URL에 맨 끝에 숫자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페이지 동일한 구조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페이지를 정확히 잘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은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URL의 맨 끝에를 숫자를 바꿔가면서 1페이지부터 감상평이 들어가 있는 모든 페이지까지를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를 우리가 잘 수집을 하게 되면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영화 리뷰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데이터를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의 URL을 카피를 해서 R 환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웹사이트로부터 한글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웹사이트의 한글 인코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어떠한 인코딩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사이트를 읽어드릴 때 동일한 인코딩 방식을 적용해야지만 한글을 깨지지 않고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웹사이트의 한글 인코딩 방식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코딩 방식은 HTML 페이지의 그 메타 태그 내에 charset이라는 속성에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HTML 페이지를 읽어드리고 그 메타 태그 내의 속성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먼저 아까 카피한 URL이라는 변수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HTML 문서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rcurl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getURL 함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rcurl 패키지를 자막 공간에 적재를 하고요. getURL 함수를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복사한 웹페이지 주소를 지정을 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 HTML 문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HTML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읽어드린 HTML 문서를 출력을 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HTML 코드들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 감상평이 들어가 있는 웹페이지를 읽어드렸기 때문에 한글들이 좀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한글들은 보이지 않고 좀 낯선 이런 문자들이 화면에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et URL 함수로 우리가 이 웹페이지를 읽어드렸을 때 한글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인코딩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HTML 문서를 읽어드려서 한글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HTML 코드상에서 메타 태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태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string R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요. string R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str, extract all 함수를 이용을 해서 메타 태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메타 태그를 간단하게 정기 표현식으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str, extract all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정기 표현식으로 지정된 저 메타 태그를 찾게 되면은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onlist로 리스트 구조를 해체해서 벡터로 만들고요. 메타 태그는 HTML 코드상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앞에 2개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은 메타 태그 내에 차셋 속성의 euckr이라고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는 euckr 방식으로 인코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 웹페이지가 어떻게 인코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readR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get 인코딩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readR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해보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get encoding 함수를 이용을 해서 웹페이지의 인코딩 방식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get encoding 함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코딩 방식을 유출을 해줍니다. 함수를 실행을 해보시면은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인코딩 방식을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euckr이 컨피던스 레벨 1로서 가장 높은 확률로 인코딩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는 아까 메타 태그에서 본 것처럼 euckr로 인코딩 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인코딩 방식을 확인한 다음에 그 인코딩 된 방식을 하나의 변수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인코딩 확률이 높은 그 인코딩 방식은 이 테이블의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나타나는 요 euckr이기 때문에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이렇게 추출을 해봅니다. 그럼 이 결과는 벡터가 아니라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 결과를 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enc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enc라는 변수에는 현재 웹페이지에 인코딩 방식이 문자 벡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get URL 함수를 이용을 해서 웹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코딩 방식을 지정해서 읽겠습니다. .encoding이라는 인수에다가 우리가 지금 확인한 인코딩 방식을 지정을 합니다. enc라는 변수에 인코딩 방식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get URL 함수를 실행을 해서 다시 한번 그 결과를 st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인코딩 방식을 지정한 상태에서 get URL 함수를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stml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된 HTML 문서를 다시 화면에 출력을 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아까랑 달리 한글들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한글이 깨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읽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혀진 이 HTML 문서를 파싱을 해서 각종 정보를 추출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어진 HTML 문서를 우리가 파싱을 할 때도 역시 인코딩 방식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euckr로 인코딩 되어 있는 웹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잘 읽어왔는데요. 그 읽어오는 환경은 한글 윈도우 환경입니다.
그래서 한글 윈도우 환경에서 나름대로 또 한글을 인코딩을 하기 때문에 그 한글 윈도우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코딩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만 그러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파싱을 해야지 또 한글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한글 윈도우 환경에서는 입력과 출력을 모두 기본적으로 CP949 인코딩을 가정을 합니다. 현재 로컬 환경의 인코딩 방식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locale to charset이란 함수를 이용을 해서 현재 윈도우즈 환경의 인코딩 방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은 CP949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get url 함수를 실행을 해서 윈도우 환경으로 불러들인 HTML 문서의 인코딩 방식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코딩 함수를 이용을 해서 HTML 문서의 인코딩 방식을 확인하게 되면은 unknown으로 나옵니다. 현재 윈도우즈 환경은 CP949로 입력과 출력을 모두 실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HTML 문서의 인코딩 방식을 확인해 보면 unknown으로 나오죠. 그런데 인코딩 함수의 도움말을 보셔갖고 R에서 인코딩을 선언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R에서는 라틴1, UTF-8, 바이트 이 세 가지로만 인코딩이 되도록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unknown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읽어드린 HTML 문서의 인코딩은 우리가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CP949임에도 불구하고 인코딩 함수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unknown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 라틴1, UTF-8, 바이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CP949도 unknown으로 선언돼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unknown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locale to charset 함수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CP949로 인코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싱을 할 때도 저 CP949로 인코딩이 되어 있는 그 인코딩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파싱을 해야지만 한글이 깨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파싱을 해보겠습니다. XML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HTML 파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파싱을 합니다. 인코딩 인수에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CP949를 지정을 해서 파싱을 합니다. CP949를 직접 문자열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사용한 locale to chart 함수를 이용을 해서도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싱을 하고 파스된 결과를 html.parsed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파싱한 문서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수집할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평 작성자 데이터를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작성 일자 데이터도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옥자라고 써 있는 영화 제목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감상평 텍스트를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점 데이터를 수집을 하겠습니다. 엑스패스를 이용해서 웹페이지 상의 콘텐츠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집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대응되는 HTML 소스 코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F12키를 눌러갖고 개발자 도구를 호출하고요. 요소 탐색기를 이용을 해서 콘텐츠에 대응되는 HTML 코드를 확인을 합니다. 먼저 작성자 데이터를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요소 탐색기를 이용을 해서 작성자에 대응되는 콘텐츠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작성자 데이터는 A 노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 태그 내에 클래스의 속성값이 author인 A 태그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패스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의 속성값이 author인 A 태그를 선택을 하고 그 A 태그 내에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를 추출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작성자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엑스패스를 정의를 하고 그렇게 정의된 노드셋으로부터 작성자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작성자 데이터는 author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express apply 함수를 이용해서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인수로 파싱한 string 문서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express를 지정을 하는데요. expres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성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A 노드를 지정을 합니다. A 노드 가운데서 클래스의 속성 값이 author인 그러한 A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express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트리 구조상에서 클래스의 속성 값이 author인 A 노드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선택된 노드셋으로부터 XML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추출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작성자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서 author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0개의 작성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수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작성 일자 데이터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작성 일자 데이터에 대응되는 HTML 코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소 탐색기에서 작성 일자가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작성 일자 데이터는 td 태그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td 태그의 클래스의 속성 값이 num인 그러한 td 태그 아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d 태그 아래를 보시면은 a 태그도 포함이 되어 있고 br 태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작성 일자는 td 태그 바로 아래에 텍스트 노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돔 트리 구조에서는 노드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가 요소 노드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텍스트 노드라고 부릅니다. 요소 노드는 태그 자체를 의미를 하고 텍스트 노드는 그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A 태그 내에 포함되어 있는 요 작성자는 텍스트 노드가 됩니다. A 태그 자체는 요소 노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td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 작성 일자는 td 태그 내에 텍스트 노드로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td 태그 아래에서 우리가 텍스트 노드를 추출하게 되면은 작성 일자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press를 이용해서 클래스의 속성 값이 num인 그러한 td 태그를 식별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작성 일자를 텍스트 노드를 추출한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작성 일자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러한 방식으로 express를 정의를 해서 작성 일자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추출한 결과는 date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express를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td 태그를 찾고요. td 태그 중에서도 클래스의 속성 값이 num인 그러한 td 태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텍스트 노드를 찾게 되는데요. 텍스트 노드는 이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express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클래스의 속성 값이 num인 td 노드를 찾고 그 td 노드 바로 아래에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 노드를 식별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식별된 텍스트 노드에서 XML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추출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작성 일자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작성 일자 데이터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수집을 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작성 일자 데이터를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하이노드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 그 하이노드 가운데에서 불필요한 노드를 추출해서 제외하는 방법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노드로부터 콘텐츠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HTML 코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td 태그 아래에는 a 태그도 있고 br 태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지금 3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a 노드 셋이 있고 br 노드 셋이 있고 그리고 텍스트 노드 셋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노드셋 가운데서 A 노드셋과 BR 노드셋을 제외를 하게 되면은 남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작성 일자가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노드셋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TD 태그 아래에서 A 노드와 BR 노드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엑스패스를 정의를 하고, 그렇게 제외된 노드셋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 노드인 작성 일자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엑스패스 에스플라이 함수에 먼저 파싱한 HTML 문서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엑스패스를 지정을 합니다. TD 태그를 찾고요. T 태그 중에서도 클래스의 속성값이 num인 그러한 T 태그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노드를 추출합니다. 노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그렇게 추출한 노드 중에서 텍스트 노드를 제외한 나머지 노드를 제외를 해보겠습니다. 엑스패스 프레디킷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TDR에 있는 모든 노드를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괄을 이용해서 엑스패스 프레디킷으로 우리가 제외할 노드를 지정을 합니다. no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제외할 노드셋을 셀프와의 관계를 통해서 엑스패스 엑시스를 통해서 정의를 합니다. 이 셀프는 엑스패스 엑시스에서 현재 노드를 의미를 하고요. 노드 함수를 통해 추출한 모든 노드를 의미를 합니다. 그 중에서 관계가 임의의 노드를 나타내는 에스테리스크가 아닌 노드를 찾습니다. 이 에스테리스크는 텍스트 노드가 아닌 임의의 노드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셀프 에스테리스크가 의미하는 것은 텍스트 노드가 아닌 임의의 노드인 A 노드와 BR 노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not에서부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TD 태그 아래에 있는 모든 노드셋 중에서 A 태그와 BR 태그를 제외한 그러한 노드셋을 선택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 태그와 BR 태그를 제외한 노드셋은 텍스트 노드이기 때문에 그 텍스트 노드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선택된 텍스트 노드 아래에서 그 컨텐츠를 추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작성 일자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엑스패스를 이용을 해서도 똑같이 날짜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출한 텍스트를 날짜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asDate 함수를 이용을 해서 변환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asDate 함수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를 날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포맷 인수에다가 우리가 변환할 날짜 형식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포맷 인수에 지정할 날짜의 형식은 strptime 함수에 있는 도움말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추출된 날짜 데이터 형식을 보시면은 숫자 2개로 연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 2개로 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점이 나오고 또 숫자 2개로 날짜를 나타내고 있죠. 저러한 형식을 나타내는 포맷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먼저 연도를 보시겠습니다. 숫자 2개로 연도를 나타내는 포맷은 퍼센트 다음에 소문자 y입니다. 퍼센트 다음에 소문자 y를 대문자로 바꾸게 되면은 그거는 앞에 센츄리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 4개로 포함되는 연도를 의미하고요. 퍼센트 다음에 소문자 y를 쓰게 되면은 숫자 2개로 표현되는 연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을 나타내는 형식을 보겠습니다. 월을 나타내는 형식에 퍼센트 다음에 소문자 m을 쓰게 되면은 2개의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월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퍼센트 다음에 소문자 d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러한 형식에 맞춰 갖고 포맷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숫자 두 개를 언더로 나타내기 때문에 퍼센트 다음에 소문자 y고요. 그 다음에 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월을 나타내는 퍼센트 m을 지정을 하고 점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을 나타내는 퍼센트 소문자 d를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날짜 형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맷 인수에 지정된 방식으로 텍스트로 표현된 날짜를 날짜 객체로 변환을 해서 결과를 보시면은 원하는 형식으로 날짜 객체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제목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다시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영화 제목에 대응되는 HTML 코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A 태그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래스의 속성값이 movie color b인 A 태그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엑스패스를 정의를 하고 A 태그로부터 영화 제목을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A 태그를 식별을 하고요. A 태그의 클래스의 속성값이 movie color b인 그러한 A 태그입니다. 이렇게 A 태그를 식별하고 나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를 XML 밸류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추출한 결과를 title이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추출한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10개의 영화 제목이 추출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한글이 깨져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깨진 이유는 선언된 인코딩 방식과 실제 인코딩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선언된 인코딩 방식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코딩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string i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stri inc mark라는 함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추출한 텍스트의 인코딩을 확인해 보시면은 네이티브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tring i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stri inc mark 함수는 인코딩 함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을 하지만은 인코딩에서는 unknown으로 인코딩을 식별하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네이티브와 아스키로 나눠갖고 구별을 해줍니다. 네이티브로 나온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현재 추출한 텍스트가 시스템 로컬의 인코딩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CP949의 인코딩으로 인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깨진 이유는 윈도우 시스템에서 CP949로 인식된 인코딩이 실제로는 텍스트의 인코딩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국제 표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UTF-8 인코딩 방식으로 변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추출한 저 텍스트가 UTF-8 문자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tring i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stri inc is UTF-8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의 문자열이 UTF-8 문자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은 모두 true 값이 나오죠. 그래서 UTF-8 문자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R에 의해서 네이티브, 다시 말해서 CP949 인코딩으로 인식된 텍스트를 UTF-8으로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str conv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추출한 텍스트를 UTF-8으로 변환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타이틀이란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변환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번엔 영화 이름이 한글로 깨끗하게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영화 감상평 텍스트를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웹페이지를 이동을 해서 영화 감상평에 대응되는 HTML 코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화 감상평 텍스트는 TD 노드 아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래스의 속성값이 타이틀인 TD 노드 바로 아래에 텍스트 노드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속성값이 타이틀인 TD 노드를 식별하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텍스트 노드를 선택을 하고 그로부터 컨텐츠를 추출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감상평 텍스트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엑스패스를 정의를 하고 텍스트를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클래스의 속성값이 타이틀인 TD 노드를 식별하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텍스트 노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추출한 노드셋으로부터 XML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추출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감상평 텍스트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텍스트는 잘 추출이 된 것 같은데 한글이 또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했던 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코딩 방식을 UTF-8으로 변환을 해서 다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상평 텍스트가 잘 추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상평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엔터키라든가 탭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공백도 같이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일 뿐만 아니라 공백이나 줄바꿈도 텍스트 노드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가 텍스트 노드를 추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탭키라든가 엔터키도 함께 출력이 됐습니다. 다시 소스 코드를 가서 보시면은 지금 TD 노드 아래에 있는 텍스트 노드를 추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출력이 될 걸로 예상을 했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드 사이에 있는 탭키라든가 엔터키 등도 같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스 코드 상에서는 탭키라든가 엔터키가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실제로 저 소스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의 소스 코드를 지금 카피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엔터키하고 탭키가 지금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엔터키가 지금 여기 하나 있고요.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 사이에 저렇게 엔터키와 탭키가 지금 포함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TD 노드와 A 노드 사이에 저러한 엔터키와 탭키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엔터키는 여기서부터 세어보시면은 하나 엔터키가 포함되어 있고요.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엔터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탭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노드와 노드 사이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러한 엔터키와 탭키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만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감상평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있는 공백도 함께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엑스패스로 텍스트 노드를 정의를 할 때 엑스패스 프레디킷을 이용해서 공백인 텍스트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함수가 normalize space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노드를 추출을 할 때 express predictes로 normalize space 함수를 추가로 적용을 해서 추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공백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빈 노드들을 제거를 하고 텍스트만이 포함되어 있는 노드셋의 값들만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express predicates로 normalize space라는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normalize space 함수는 문자열의 앞뒤 공백을 제거하거나 한 칸 이상의 공백을 하나의 빈 칸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거가 된 그러한 텍스트 노드만을 추출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빈 노드는 사라지고 실제로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노드만이 추출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추출되어 있는 결과로부터 우리가 XML 밸류 함수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추출하게 되면은 텍스트만이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서 한번 결과를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 이 맨 끝의 공백도 역시 따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str trim 함수를 더 적용을 해서 끝에 있는 공백도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행을 해보면은 깔끔하게 감상평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결과만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에서 감상평을 추출했기 때문에 10개의 감상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9개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시 웹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은 감상평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지금 있습니다. 맨 끝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은 요 9번째 있는 이 감상평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죠. 평점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점만이 있고 감상평의 텍스트는 적혀 있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상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NA 값을 출력을 해서 어느 작성자가 작성한 리뷰글의 감상평의 데이터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일부 데이터가 누락된 채 추출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텍스트 노드로부터 콘텐츠를 추출할 때 그 결과가 널인지 다시 말해서 값이 없는지를 테스트해서 반환된 값이 없으면 명시적으로 NA 값을 할당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스 코드를 좀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코드를 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노드를 추출하기 전에 그 상위 노드에 있는 노드셋을 추출을 합니다. 텍스트 노드의 상위 노드의 노드셋은 클래스의 속성값이 타이틀인 그러한 td 노드입니다. 이렇게 td 노드에 노드셋을 추출하게 되면은 10개의 감상평이 들어가 있는 노드셋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개의 노드셋을 차례대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테스트를 해서 그 노드셋에 감상평의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값을 출력을 하고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NA 값으로 대체를 해서 명시적으로 그 노드에 감상평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펑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저 x의 10개의 노드셋을 차례대로
넘겨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노드셋을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그 엑스패스를 이용을 해서 값을 추출할 거고요. 이렇게 추출된 값은 리스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onList 함수를 이용을 해서 벡터로 만들고요. 그 값을 val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 val에 있는 값이 null인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val에 있는 값이 null이면은 감상평의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val에다가 명시적으로 NA 값을 할당을 합니다. null이 아니면은 감상평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val을 그대로 출력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감상평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값이 출력이 될 거고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NA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인코딩을 UTF-8로 바꿔갖고 한글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도록 하고요. 맨 끝에 있는 여백을 str trim 함수로 삭제를 합니다. 추출한 결과는 리뷰란 변수에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결과를 살펴보면은 10개의 영화 감상평이 잘 추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번째 감상평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A 값으로 잘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평점 데이터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평점 데이터에 대응되는 소스 코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평점 데이터는 EM 태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div 태그 밑에 있는 EM 태그를 식별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클래스의 속성값이 list netizen score인 div 태그 밑에 있는 EM 태그로부터 평점 데이터를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div 태그를 식별하고 그 밑에 있는 em 태그로부터 평점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div 태그는 클래스의 속성값이 list netizen score인 그러한 div 태그입니다. 이렇게 엑스패스를 정의하게 되면은 평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노드셋을 추출할 수가 있고 그로부터 XML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추출하게 되면은 평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텍스트 형태로 평점 데이터가 잘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로 수집이 됐기 때문에 as.numeric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로 바꿔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숫자로 잘 변환된 평점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잘 추출을 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페이지로부터 리뷰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집할 웹페이지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전체 몇 페이지에 걸쳐서 리뷰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페이지의 개수는 여기 있는 평점 데이터의 개수를 바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10개의 평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점 개수를 10으로 나누고 올림을 하게 되면 전체 페이지 개수를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평점 데이터의 개수를 추출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페이지의 개수를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평점 데이터의 개수는 스트롱 태그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트롱 태그 내에 포함되어 있고요. 어떠한 스트롱 태그냐면 클래스의 속성값이 C88, FS11인 그러한 스트롱 태그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속성값이 C88, FS11인 스트롱 태그를 식별하고 그 안에서 평점 데이터 개수를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스트롱 태그를 찾고요. 클래스의 속성값이 C88, FS11인 그러한 스트롱 태그로 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XML 밸류 함수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추출하게 되면 총 평점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총 18,135개가 들어가 있고요. 저게 텍스트이기 때문에 숫자로 바꾼 다음에 10으로 나누고 올림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추출할 페이지의 개수를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웹페이지 개수는 1814개인 걸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페이지부터 1814페이지까지를 돌아가면서 웹페이지에 접근하게 되면 모든 영화 리뷰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를 바탕으로 전체 웹페이지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함수를 미리 만들어서 네이버 무브 리뷰란 이름으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이 함수는 우리가 앞서 작성했던 코드를 대부분 재활용을 합니다. 그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두 개의 인수를 받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우리가 추출할 웹페이지의 주소를 받고요. 두 번째 인수로 추출할 페이지의 개수를 받습니다. 만약에 추출할 페이지의 개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모든 페이지의 데이터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전체 페이지의 개수를 산정했던 그 코드가 이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페이지의 개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널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작성했던 그 코드를 이용해서 추출할 전체 페이지의 개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네이버 영화 웹사이트는 최대 1000페이지까지만 리뷰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할 페이지의 개수는 실제 총 페이지 개수와 관계없이 1000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1000보다 크게 되면은 n은 1000으로 할당이 되고요. 만약에 1000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계산한 전체 페이지의 개수가 n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추출할 페이지의 개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담을 데이터의 빈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for loop를 돌면서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n페이지까지
모든 페이지에 걸쳐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각 데이터 항목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작성했던 코드들을 그대로 재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항목들을 페이지마다 추출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연속된 접속 시도로 인해서 웹사이트 연결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처리 시간을 임의의 간격으로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코드를 중간에 좀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n페이지까지 모든 페이지의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면은 그 추출한 데이터의 일련 번호로 각 리뷰별 고유 아이디를 부여를 해서 그 결과를 하나의 큰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이버 move 리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정한 페이지까지의 모든 리뷰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뷰 데이터를 추출하는 함수를 작업 공간에 적재를 하고 이걸 이용해서 한번 영화 옥자의 감상평 데이터를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베이스 URL에 우리가 수집할 웹페이지 주소를 지정을 합니다. 맨 끝에 1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생략하고 주소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베이스 URL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n인수에다가 5를 지정을 해서 5페이지까지의 리뷰 데이터만 추출해서 네이버 move.review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섯 페이지까지 추출했기 때문에 총 50개의 리뷰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개의 리뷰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 모든 항목별로 잘 추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감상평을 추출하려면 n인수의 지정을 생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감상평의 개수가 10,000개를 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000페이지까지의 데이터만 추출이 됩니다. n인수를 생략을 해서 모든 리뷰 데이터를 추출해서 네이버 move.review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총 1000페이지에 걸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1000번 for루프를 돌면서 URL 주소를 바꾸고 웹페이지에 접근을 해서 총 10,000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10,000개의 리뷰 데이터가 수집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모든 항목이 정상적으로 잘 수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파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파일은
사용을 위해서는 로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다시 작업 공간에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웹사이트로부터 엑스패스를 이용을 해서 영화 리뷰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